이번에 시작할 강의는 바로 장량이라고 하는 한나라 삼걸 중에 하나인 장량이가 젊은 혈기를 참지 못하고 진시황을 저격했다가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황석공이라고 하는 신선을 만나서 젊은 혈기를 잠재우고 큰 그릇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장량이의 역사적인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뒤이어서 그에 대한 논평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나라 삼걸 중에 하나인 장량이가 진시황을 저격하려다가 실패를 합니다. 장량이는 한나라가 망하게 된 그 원수에 대한 보복을 위하여 진시황을 저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시황을 저격하지 못하고 실수로 끝나게 되고 온 천하가 들썩거리면서 장량을 수배하기에 이르는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항상 보셔야 할 부분은 장량이와 같은 사람도 포호빙하, 맨손으로 범을 때려잡고 맨몸으로 하수를 건너려는 그런 젊은 혈기는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객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참을 줄 알면서 호모성사, 우리는 깊은 모의를 가지고서 이 일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성깔대로 부리고 해서 내 성깔 일시에 부리는 거, 그것은 경박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큰 그릇이라 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을 참으면서 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량이의 젊은 혈기가 일생을 그르칠 뻔했다가 황석공을 만나서 삼걸로 되어가는 과정, 이걸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애시당초 한인 장량이 부조 이상으로 5세를 통하여 5대에 걸쳐서 한나라의 재상을 여기만 소위 벌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망함에 장량이는 바로 5대의 재상의 집안으로서 당연히 모국을 위하여 모국인 한나라를 위하여 온수를 갚으고자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지가 있었는데 진시황이 동쪽으로 유람하는 길에 양무 땅 방랑사라고 하는 이 강변 모래 가운데 이르렀는데 바로 여기서 장량이가 역사, 그야말로 장사인 동해 역사라 하는데 이 힘이 무지무지하게 강한 역사로 하여금 철퇴를 가지고 모래사장 밑에 숨어 있다가 수레가 지러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진시황을 저격한다고 저격했는데 이게 진시황이 요즘처럼 대통령 타는 차가 3개, 4개 위장한 차가 있듯이 잘못하여 부거를 쳐봤다. 진시황이 탄 수레를 친 게 아니라 진시황처럼 생긴 다른 수레를 쳐버린 것이다. 그러자 진시황이 놀래가지고 장량이를 찾았지만 잡지를 못하고 천하에 명을 내려가지고 대색시비라다. 천하에 아주 장량이 잡아들인 수색령을 크게 수색하기 10일 동안이나 하는 천하가 들썩거리는 일을 만들어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노는 소동파의 유후론인 것입니다. 유후론인데 여기에서 소동파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의 뜻은 장자방이라 하는 사람은 본 대용지인이라 본래 용맹이 큰 용맹을 지닌 사람이에요.
연소기강하야. 근데 하필이면 나이가 어리고 그 혈기가 강해서 불능 함양인내하야 이치 대공명이라. 젊은 혈기에 함양인내, 함양하고 인내를 하면서 큰 공명을 성취하지 못한 거예요. 이놈의 성질 때문에. 그래서 예컨대 용 역사 재철퇴하야 역사를 바로 써가지고 철퇴를 가지고서 격 진시황지유라. 진시황을 이루는 저격한 유가 바로 뭐냐? 연소기강이에요. 젊은 혈기로 그런 일을 한 것이에요. 일시적인 분으로. 불능인이라 이것은 모두 다 불능인이라 이 말이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노부가 황석공인데 이 황석공이라고 이 황석공 소설을 전해주게 돼요. 이 소서가 병서예요. 이 황석분호는 노부는 이 황석공이에요. 바로 이 소설을 전해주게 되는 거예요. 병법을. 이 황석공이 이하 흑다리 아래에다가 신발을 떨쳐요. 일부러. 시 명지 취리 남리하고 처음 장량이를 딱 명을 해요. 저 신발 주소도록 하라가 취리예요. 신발을 주소 와라. 신발 주소 오니까 이 노인네가 뭐라는 거는 신발을 신겨라. 내 발에 신발을 신겨라 라고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던 것과 여지 장량이로 더불어 기오경상회하야 오경에 서로 만나기로 약속을 해요. 이 황석공 소설을 전해주려고. 너 오경에 저 뽕나무 아래로 일찍 오도록 하라. 그런데 두 번이나 먼저 일찍 갔는데도 이 노인네가 먼저 있어갖고 젊은 애가 버리지기 없이 어른보다 늦게 온다고 혼쭐이 나요. 그래서 상로매지가 이거예요. 그 노인네가 자주자주 성을 내갖고 바로 장량이를 꾸짖었어요. 그것은 노인네가 그런 이유는 뭐냐?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 정이 절기 불능인지 기하야 그가 능히 참지 못한 혈기를 끌어가지고 교지 능이냐라 능히 참을 줄 아는 것을 노인네가 가르치려고 일부러 그랬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소동파 유후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예요. 이런 뜻으로 유후론은 쓰여 있어요. 자, 소동파의 유후론의 시작은 서두에 이렇게 기승전결의 기부분이 나와요. 소위 호걸지사는 필요과인지절하야 이른바 호걸스러운 선비라 하는 것은 반드시 남보다 뛰어나는 절개를 가지고서 인정해 유소 불능인자하니 사람의 마음으로는 보통 사람 마음으로는 참지 못할 바가 있나니 바로 이걸 참지 못한 일이 참을 수 없는 일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면 필부 견역에 어떤 하찮은 사람이 나한테 뭐 욕을 했다 해서 발금이 기하야 칼을 뽑아들고 벌떡 일어나서 정신이 투는 몸을 막 일어세워서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은 이런 혈기는 자 부족이옵냐라 이것은 용맹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바로 용맹이라 할 수 없는 것과의 반대가 뭐냐면 가장 큰 용맹은 뭐냐? 능히 참을 수 없는 부분을 참는 자가 뛰어난 용기다 이 소리예요. 바로 장량이가 배워야 할 점은 이렇게 혈기로서 남이 모욕에 대해서 벌떡 일어나는 작은 용맹이 아니라 남들이 참을 수 없는 일을 참아내는 것. 이게 호걸지사다. 장량이에게 황석공이 바로 그걸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능인 불능인, 능히 참을 수 없는 일을 능히 참는 것. 이것이 유후론의 주제예요. 다름이 아니라. 자,
당 한지망 진지방성야에 한나라가 망하고 진나라가 바야흐로 성했을 적에 자 어땠느냐 여기가 그랬을 적에 이 도고정학으로 대천하지사야 바로 진시황이 모든 이런 형기로 이 엄격한 중한 형벌로 가지고 중형으로 가지고 모든 천하의 선비들을 대하여 거신하면 죽여버린다 이 소리예요. 천하의 선비들을 대하여 평거무사의 그 평상시로 아무런 일이 없이 살 적에도 이멸자 진시황에 의하여 이 자는 죽음을 당하고 사라진 자가 불가승수하니 수도 없이 많아요. 수유, 분육이라도 맹분과 오육과 같은 장사가 있다 손치더라도 무소부시라. 다시 베풀 바가 없다 이 말은 진시황에게 대들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대들었다 하면은 그야말로 칼과 솥단지로 삶아 죽여버리니까. 자, 부지법 태급자는 바로 이 법을 가지기를 너무 급히 하는 이 진시황과 같은 사람은 기봉을 불가범야오 그 예봉을 그 어느 누구도 범할 수 없고 기세를 미가 승이언을 그 사세를 그야말로 이길 수가 없는 일인데 자 자방이 불인 분노지심하여 장자방이가 분노에 일시에 분분한 마음을 참지 못해가지고 이 필부지역으로 영어 일격지가 아니라 그 필부의 그 하나의 힘으로 일격의 사이에 그 마음껏 풀려고 했다. 성과를 풀어보려고 했다. 당 찾으셔야 이때를 당하여 자방이가 안 죽은 것은 정말 기간이 불능용발이니 죽음을 당하지 않은 그것은 정말 머리털 하나 끝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 기억개혁유일학은 참 장량으로서는 위태로운 일이었다 이 말이 당신은 죽을 뻔한 위태로운 일을 그때 저지른 것이다. 이게 그렇게 법이 엄급한 진시황에게 그 예봉을 달라들었다. 도저히 대들 수 없는 진시황의 세력에 달라들었다. 이건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자, 장자방은 이 개세지제로 이 세상을 모두 뒤덮을 만한 최고의 인재로서 불이 이윤 태공지무하고 이윤과 태공과 같은 이런 깊은 모의를 하지 않고 특출어 형가 섭정지게하여 특별히 형가나 섭정이라는 이런 자객류와 같은 이런 하찮은 계책을 내가지고 특별히 이 요행업을사니 요행스럽게 안 죽은 거예요. 이건 당연히 죽을 일이에요. 그러니 바로 이러한 상황은 이상 노인이 바로 흑다리 위에 있었던 노인 황석공이라는 노인이 소위 심석자여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 판이라. 그렇게 좋은 훌륭한 장량이 같은 제주가 이런 개죽음을 당하면 어떨 거냐고. 이 때문에 거호 선전이 그래서 이 노인네가 거만스럽게 신발 주소하라 신발 신겨라 어린 놈이 그렇게 아침부터 늦게 오냐고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고 이렇게 그야말로 좀 구질구질하게 대하면서 심절지하니 그의 성과를 깊이 끊어버리니 비기는 요소있냐라 바로 이렇게 황석공 노인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는 능히 참을 바를 두게끔 만든 것이다. 사람은 참는 거라고 그걸 가르쳤다. 연후에야 그런 황석공의 이런 노인의 참아야 된다라는 것을 배운 후에야 가히 대사를 이룰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노인네가 뭐랬느냐 유자 가교야라. 신발을 3번 떨쳤는데도 3번 주워다 신기니까 어린 놈을 가르칠만 하구나 라고. 그때서 그 인정을 했던 것이 사람은 참아야 한다라는 거. 참을 줄 알기 때문에 너는 가르칠 만한 어린 놈이라고 말하는 거.
이렇게 된 것이다. 자, 부노인자 진의 이교의 황석봉의 노인네가 이 자방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가르쳤느냐. 자방이란 사람은 제유여로되 재주는 넉넉한데 우기 도량지 부족이라 그 도량이 부족한가를 걱정했다. 도량이 컸다면 그런 어리석은 일을 안 했을 텐데 이 때문에 심절기 소년 강해지기 하여 이 때문에 깊이 그 소년 혈기 애리한 혈기를 끊어가지고 사지인 소분이 장량으로 하여금 작은 분을 참고 큰 일을 성취하도록 만든 것이다. 자, 이것이 장량이가 참을성을 배웠던 것이고 이게 1차로 장량이가 참을성을 배운 것이고 이것이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황꼬조에게 전해져서 황꼬조를 참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황석공이라는 노인의 가르침이 1차로는 장량에게 2차로는 황꼬조에게 전해지면서 환나라가 천하를 얻게 되었다라는 논지로 나간 것입니다. 자, 관북 고조지 소이승과 자, 고조가 승리할 수 있었던 바와 항저기가 황후가 실패할 수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어디에 있느냐. 두 사람의 승패는 여기에 있다. 능인 참을 줄 아는 사람과 불능인 황후에 참을 수 없는 그 성질 하나가 있었을 뿐이다. 항저기는 참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때문에 백전백승을 하고서도 경영기봉하고 가볍게 그 칼날을 써가지고 좌절을 자초한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황꼬조는 백전백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후는 참고서 그 온전한 봉을 키워서 황후가 피폐할 때까지 기다리니 이건 누가 가르쳤느냐. 자방이가 가르쳤다가 바로 그 점이에요. 황석공은 장자방에게 참을성을 가르쳤고 이걸 배웠던 장자방이는 황꼬조에 참을성을 가르쳐줬다 이 소리예요. 그것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다. 태사공 찬을 보면 유후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방이 괴오기이러니 나는 장자방이가 하도 큰 일을 하기래 사람이 혼쭐하고 뭔가 거룩해 보일까 그런 상상을 의심을 했는데 기상모가 그 얼굴 초상화를 봤더니 내여 부인 여자하니 하야 장량이가 곱상해갖고 조그만해요. 그것이 바로 이의 부인과 여자처럼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바깥 얼굴을 보면 불친기 기기라. 그 장량이가 삼거릇 의지와 삼거릇 기상에 맞지 않은 얼굴로 꼭 여자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말을 썼어요. 사마천이가 장량에 대해서 찬으로. 그런데 슬프다. 차기 소유의 자방년자. 바로 이것이 여인네처럼 참을 수 있었던 그것이 장자방이를 만들어내는 바이다. 이것 때문에 장자방이는 환나라 삼걸이 되고 환나라가 천하를 얻게 된 것이다. 이런 논지를 소동파가 전개한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평가를 보면 지금 소동파의 유후로는 이 인자로 작고를 하고 이 참을 인자가 주제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글의 주제는 참을 인자예요. 참을 인자로 골격을 만들어서 출이 쾌필하니 아주 거침없는 붓으로 문장으로 이렇게 토해내고 있으니 어쩌면 차천형 중에 소동파의 가슴속에 선유차 일단 의론이라가 먼저부터 유후론 쓰기 이전부터 이런 하나의 의론 체계가 가슴속에 딱 응어리져 있었어요. 사람은 참아야 큰 일을 한다고. 이렇게 미리 준비된 소동파의 마음 자세가
내인 유후의 발지야 이에 유후라는 역사로 인해서 이렇게 유후론이라는 문장으로 토출된 것이 아닐까. 이것은 소동파의 가슴속에 예전에 일찍이 잠겨져 있던 사상이 유후론을 보면서 이 글을 거침없이 써가는 그런 문장이 아니었을까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